자,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정비 공학 강의하는 이윤승 강사라고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시간을 만든 이유는 2025년 차량직, 전차직, 군무원 대비해서 교재를 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시험 준비함에 있어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라는 내용을 안내해 드리고자 시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교재 표지는 이렇고요. 교재 표지를 보면서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동영상 판매율, 선호도, 점유율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관련 근거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포털 사이트에서 자동차 정비 공학 교재를 검색하시게 되면은 교재를 판매하는 인터넷 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 이렇게 판매 지수를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의 지수를 보시면은 다른 교재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1위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가 시험을 치는 과목이 두 과목이지 않습니까? 자동차 정비 그리고 자동차 공학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을 한 권의 교재로 구성을 했다라는 부분이 가장 특징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공학적인 부분, 정비와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기구학적 부분, 자동차 구성 요소가 어떻게 서로 연관관계가 있고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원인과 과정, 결과 이런 것들 유추하는 거를 상상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교재로 학습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도 동영상 강의도 찍어가지고 지금 빨간색 볼트로 표시한 업체에 똑같은 영상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 받아서 준비를 하셔도 되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QR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QR 코드를 스캔하시게 되면은 자동차 정비 공학 교재 보시기 전에 이 영상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물과 관련된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차 본닛을 열었다, 자동차를 떴다, 그리고 엔진 단품, 변속기 단품 이런 것들 관련된 구성을 실물을 보고 설명을 드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설명을 듣고 교재를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구성과 계통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책 내용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뭐 요걸 보고 내용을 본다선 치더라도 바로 내용이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또 이 내용을 봤을 때 또 다르게 보이는 뭐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QR코드를 한번 더 준비해 드려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제일 처음에 이제 기본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내용을 기술할 때 글자 크기를 조금씩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공 서적이고 내용이 어려운데 글자까지 깨알같이 작게 되면은 엄청나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좀 큼직큼직하게 구성을 했고,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뭐 기계학적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질문 받았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위주로, 주석을 달아가지고 그 주석을 보시게 되면은 아래쪽에서 이 용어에 대한 뜻, 해석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글로 개통도로 사진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현하는데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도 좀 이해하시기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QR코드를 넣어가지고 영상을 보시면서 또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과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학습이 되시면 제일 중요한 게 복습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단원 끝나자마자 OX 문제를 중간중간 넣어가지고 배웠던 내용 중에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맞다 틀리다를 연습하시면서 한번 더 복습하게끔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치는 거는 사지선다 식으로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시험 치는 형태의 문제도 또 풀어보셔야겠죠. 그래서 OX가 끝나고 나면은 단원별로 또 평가 문제를 풀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기본 내용 익히고 OX 단원평가 이렇게 복습을 2번 거쳐가지고 단원 전부 다 끝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시험 치는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공학 문제 어떻게 나오는데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뭐까지? 최신 기출 문제까지 이렇게 복원을 해 드렸습니다. 왜 복원이냐? 복원인 이유는 문제가 공개 안 됩니다. 공개 안 되는데 어떻게 실었느냐? 제가 시험 치러 갔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거의 제가 시험 치러 가가지고 문제를 최대한 가깝게 복원을 해서
자동차 정비 25문제, 그 다음에 공학 25문제 이렇게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쭉 복원이 되어 있으니까 요즘 문제 트렌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한 파트에 엔진 전기 셰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진 전기 셰시별로 어떤 파트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구나 이런 감각을 익히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합격 점수가 있거든요. 우리 차량직 전차직 합격 점수를 보시게 되면 육군 공채 기준입니다. 국어 점수가 포함이 되었고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52.33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52.33, 절반보다 조금만 더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국어가 좀 약해?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자동차 정비와 자동차 공학 이 두 과목에서 점수를 좀 많이 올려놓게 되면은 국어의 꽈락 40점만 조금만 넘겨도 무난하게 1차 필기는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반복하고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쉽게 합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기출 보고 문제를 풀 때 여기에 해설하고 답을 바로 밑에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형식으로 시험 치고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정답을 맞춰보면서 우리가 이제 채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학습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때 점수를 보면서 또 파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 QR코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QR코드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저희가 관리하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려놓고 이렇게 링크를 걸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를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교재 소개, 그 다음에 뭐 동영상 강의 소개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재 중에 일부를 판매를 해서 수익이 나는 거를 전부 다 좋은 곳에 쓰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썼다라는 영상도 올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의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했습니다라고 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선배들이 이렇게 뭐 영상을 찍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유튜브 들어오시게 되면은 돋보기 표시가 있고 이 검색창에다가 뭐 엔진 마무리 특강, 그 다음에 전기 요약, 셰시 요약을 치시게 되면은 이 영상 꽤 깁니다. 엔진 3시간 넘게, 전기 그 다음에 1시간 반, 셰시 3시간 넘게 이렇게 요약 동영상이 있으니 단원 끝날 때 이렇게 요약 동영상 보면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게끔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 문제 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면은 시험 무난하게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열심히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변경될 내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실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빨리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관리를 해서요. 블로그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교재와 관련된 질문도 받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관련된 정보표 생길 때마다 이렇게 정보가 생길 때마다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유튜브나 이런 블로그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인사말 있거든요. 교재 제일 앞쪽에. 인사말 아래쪽에 보시면은 블로그 주소, 그 다음에 유튜브에 뭘 검색하면 될지 제가 작성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교재를 활용해가지고 1차 필기시험 합격했다.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시게 되면은 면접과 관련된 자료도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교재 잘 보고 1차 필기 합격했습니다 라고 메일 주시면 또 이제 면접과 관련된 자료도 같이 좀 제공해 드려가지고 학교까지 최종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교재 측면입니다. 측면을 이렇게 접어가지고 보시게 되면은 중간중간 제가 단원별로 이렇게 색지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파트가 있다고 했죠. 엔진, 전기, 셰시 파트. 분량 많은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엔진, 전기, 셰시에 또 색을 다르게 해서 사이사이에 또 간지를 넣어 두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다. 중간중간 이렇게 견출지를 끼우셔가지고요. 사전 활용하시듯이. 만약에 제일 뒤에 기출문제를 풀었다?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를 하는데, 이거 관련된 이론적인 내용이 보고 싶어. 그러면 이제, 내가 그때 견출지를 내용을 보고 사전 타듯이 바로바로 내용을 빨리빨리 찾아서 복습 혹은 또 새로운 내용 첨삭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구성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 준비하는 과목이 자동차 정비 그리고 자동차 공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에 뭐가 있느냐? 자동차 정비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정비 기능사의 내용, 필기 내용과 우리가 준비하는 자동차 정비 공학 내용이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준비하면서 자격증 준비까지 같이 된다. 그리고 이 자격증을 어디서 주관한다? 아까 말씀드린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주관을 하고 QNET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QNET에 들어가서 뭘 확인할 수 있느냐?
연도별 시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25년도 일정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대부분 다 해마다 어떻게 해왔느냐, 연초 1월 달입니다. 1월 달에 항상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정을 확인하셔가지고 25년도 1월 달에 기능사 필기시험 꼭 한번 응시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좀 확신이 안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필기시험 응시하셔가지고 합격하시게 되잖아요. 아니면 내가 점수가 부족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내가 공부가 좀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실 수도, 합격하게 되면은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불합격하시면은 내 공부가 부족하다라고 한 번 더 채찍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필기시험의 합격 점수가 60점입니다. 기능사,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시험 합격 점수가 60점이고, 아까 보셨겠지만 우리 합격 점수도 거의 50점대, 60점대 이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필기시험 합격하게 되면은 자동차 정비 공학 실제 시험을 치시더라도 합격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촉도 그리고 동기부여 차원에서 꼭 좀 응시하시면 좋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를 합격하시게 되면은 그 다음에 실기시험도 원래는 치면 좋거든요. 실기시험을 응시해가지고 이것도 합격해야지만 자격증이 나오게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요 실기도 조금 시간을 내셔가지고 실물을 좀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근처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데 알아보셔가지고 실물을 만지면서 내가 책으로만 배웠던 것들을 실물을 만지고 구조가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학습하는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거기에 플러스 만약에 우리가 1차 필기 합격하고 나서 면접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면접 볼 때 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엄청난 큰 가산점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비와 관련된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 면접관들이 실제 이제 구두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들었을 때 실제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공부했던 내용들이 문제로 나오고 답변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게 된다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꼭 좀 요거는 응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이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 사항인데, 저도 보시면 알겠지만 자동차 정비 기능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시험을 쳐가지고 공부를 해갖고 자격증 취득했거든요. 기분 되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 가지고, 요 자신감 가지고 그 다음 거를 제가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업기사 도전해서 산업기사 취득하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또 학습해서 어차피 공부한 내용이 조금씩 더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기사, 기능장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취득을 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아요. 조금씩 하나씩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느낌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습관이거든요. 시험을 쳐가지고 자격증을 땄다, 뭘 만들어낸다, 노력해서 결과를 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면서.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그래서 이런 습관, 성공하는 습관들이 쌓이게 되면은 인생이 조금씩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좀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교재의 내용을 반복하면은 교재의 내용 공부하는 게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습관을 토대로 자격증도 취득하게 되고, 그럼 자격증 취득하고 그 다음에 군무원과 관련돼서 최종 합격까지 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나은 삶을 사실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반복이 계속되면 습관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명을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건데, 반복이 중요하니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도 마지막으로 반복해 보면서 시간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표지에 QR코드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교재 보시기 전에 표지에 QR코드 영상을 좀 보면서 실물과 관련된 개념을 찾고 들어오시면 좋겠다라고 설명드렸던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다? 기본 내용 먼저 학습하시고요. 기본 내용 학습하실 때 주석이라든지 QR코드, 개통도, 사진 이런 것들 충분히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들 토대로 기출문제 뭐가 나오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로 모의고사 형식으로 또 시험 응시하셔도, 시험 개인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시는 용도로 쓰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들이 링크된 유튜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또 다른 데 시험과 관련된 내용 중요한 것도 많지만 엔진, 전기, 셰시 파트의 요약 동영상 꼭 좀 확인을 하시면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치시게 되면 이제
그날 저녁에, 그날 가기 전에 제가 라이브 영상 해드립니다. 그래서 복원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왔고 정답은 뭡니다라고 한 내용으로 가채점도 해보실 수 있다. 그러려면은 이제 유튜브에 알람 설정 해두시면 좋겠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교재와 관련돼서 뭐 정오표는 블로그에 표시를 해놓는다. 그래서 수시로 들어오셔가지고 블로그 내용에 이제 정오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재 측면에 있는 그 사이사이 색지죠. 거기에 견출지를 달아가지고 사전 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좀 학습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공부를 하시면서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 뭐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 뭐 동기부여를 하고 싶다, 아니면은 이대로 공부를 내가 너무 안 했구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들 수 있게끔 자동차 정비 기능사 필기시험 꼭 좀 응시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여력이 되면 실기까지 해서 자격증 꼭 좀 취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교재 가지고 조금만 노력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공무원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실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교재 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이 교재를 토대로 꼭 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